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2월 4일 금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영국 시간으로는 2월 3일입니다. 목요일 밤이고요. 밤 지금 11시가 조금 넘어간 시간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월 4일이 되겠죠. 2월 4일은 저와 제 와이프 오미준님과의 결혼기념일입니다. 2004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횟수로 18년 동안 커플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제가 이제 호텔 총지민이었기 때문에 매년 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좀 준비하고요. 굉장히 좀 멋진 결혼 기념일을 보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졸졸한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제 와이프한테 축하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너방에서 오미주 자막 영상 작업하고 있거든요. 비록 이제 그 호텔 일을 그만둬서 성대한 뭐 근사한 저녁 같은 것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이제 미국 주식 같이 투자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공통적인 화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방금 전에도 녹화 일부 마치고 나서 메타 플랫폼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눴거든요.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지금은 메타를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금을 늘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둘이 모두 메타에는 추가적인 자금을 넣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주식 투자하면서 가까운 분들과의 아니면 그 파트너 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 기념일을 날 보내드리는 2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오미주 2부 영상의 첫 번째 순서 역시 월가의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야 한다. 뭐 이런 그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미국 증시는요, 조금 그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악재가 한번 발생하면 그 악재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 투자할 때 이렇게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각 종목에 대한 뉴스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월가의 목소리를 지켜보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나오게 되는 종목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관련해서 메타 플랫폼주에 관련해서 여러 그 목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월가의 목소리를 통해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주의 미래를 점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업은 애플인데요. 번스타인이 이번에 마켓 퍼폼이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마켓 퍼폼이라는 것은 보유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뭐 좋은 평가는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번스타인에서 애플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인커리지 됐다. 따라서 애플의 그 1분기 실적을 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를 1분기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번에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한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닝 퍼 쉐어에 비해서 28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 있다. 그 얘기는 이제 PER이 28배라는 거죠. 따라서 애플의 주가는 지금 페어하다. 따라서 급상승하기에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기로는 애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연히 팬데믹의 수혜를 많이 받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 나와 있죠. few several years라는 것은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어닝의 성장이 굉장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이분은 미주의 오미주 뉴스를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BMO고요. 자, BMO 같은 경우는 메타 플랫폼즈를 다운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메타 플랫폼즈를 다운그레이드 하는 평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각각 다른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자, BMO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의 임팩트가 없다. 어디에서 지금 임팩트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새로운 그 광고 툴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소 상인들이 아무래도 이 광고 툴을 많이 활용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 따라서 애플의 그 정책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역시도 이제 메타 플랫폼즈인데요. 이번에는 레이먼드 제임스입니다. 역시 다운그레이드를 했고요. 원래는 매수였는데 중립으로 바꿔졌습니다. 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는 지금 이커머스 쪽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커머스가 아니고 이제 소셜 커머스라고 봐야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성장이 벌써 둔화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수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이죠. 그리고 컴피티션, 여기 이제 틱톡을 얘기를 들었는데 틱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영상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그냥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라든지 페이스북의 텍스트 위주의 그 소셜 미디어가 하락하는 추세다.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릴즈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짧은 영상을 가지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지금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포린 익스체인지가 지금 좀 헤드윈드로 작용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해외에서 많은 매출을 창출하는 페이스북 그 메타 플랫폼즈에 유리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모간 스탠리고요. 모간 스탠리가 리비안의 지금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조금 있다가 별도의 리포트, 별도의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키뱅크인데요. 키뱅크가 지금 트위터, 핀터레스트 그리고 스냅 이렇게 세 종목의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핀터레스트 그리고 스냅이 급등을 하고 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18% 이상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고요. 자, 다음은 스냅인데 스냅도 지금 54%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절한 잘 맞춘 거죠. 키뱅크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JP 모간이고요. T모바일의 탑픽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굉장히 좋게 본다는 얘기죠. JP 모간이 메타 플랫폼즈 다시 나옵니다. 다운그레이드 받았고요. 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는 굉장히 좀 중대한 슬로우 다운을 보고 있다.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둔화되냐면 광고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플의 영향이 큰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광고의 매출이 성장이 둔화되는 와중에 인바크라는 것은 이게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지금 승선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메타버스에 진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들의 주력 비즈니스인 광고 시장에는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른 한편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메타버스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습이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스포티파이에 바이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자, 스포티파이를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어닝 결과가 나왔는데 어닝 결과가 매출, 그로스 마진은 총 수익이죠. 그리고 MAU는 monthly active user의 약자입니다. 매달 한 번 이상 스포티파이를 사용하는 그러한 그 활성 사용자를 얘기하는데 모두 다 기대치를 넘어섰다. 따라서 어닝 결과가 굉장히 좋았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JP 모간이 퀄컴의 탑픽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는 계속해서 퀄컴을 탑픽으로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모든 주식 중에서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퀄컴이다. 굉장히 극찬이죠. 자, 그 이유는요. 아주 중대한 세큘러 그로스, 그러니까 경기를 타지 않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가질 만한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를 근시일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꾸준히 넘어서는 좋은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디셈버에 지금 보시면 타깃 프라이스 앞으로 1년 동안요. 퀄컴이 한 240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가 한 180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한 30% 이상 33% 정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퀄컴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루프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다시 한번 다운그레이드를 해줘서 지금 홀드로 바뀌었는데요. 자, 지금 파이낸셜 리절트 그러니까 어닝 결과가 not terrible이니까 뭐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폭삭 망할 정도의 어닝
원인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저의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그 좋지 않은 분위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냥 보유하고 매수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즈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얼마든지 매수 기회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26%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도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주 재미있는 기사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리비안 대 루시드, 루시드 대 리비안, 어떤 주식이 더 좋은가를 지금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투자기관은 모간 스탠리고요. 모간 스탠리에 따르면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위너가, 승자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그 리비안과 루시드 중에 승리를 차지한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서베이를 진행했는데요. 서베이의 대상은 모간 스탠리의 고객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베이 내용은 뭐였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비안 그리고 루시드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 하나만 투자를 한다면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결과가 일방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클리어 위너가 발생을 했고요. 자, 무려 100% 중에서 87%, 그러니까 13%를 제외하고 나머지 87%는요. 모두 리비안을 더 선호한다라고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좀 의외의 결과죠. 이렇게까지 좀 일방적으로 리비안이 승리를 한 것은 좀 우리 생각에는, 왜냐면 한국 분들은 워낙 루시드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모간 스탠리가 얘기하기를 어그리한다,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거죠. 어디에 동의를 하냐면 이번 설문 결과에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도 리비안이 루시드보다는 더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루시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전기차 부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기대치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리비안에 비해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뭐 아마존하고 계약도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미래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치를 조금 낮춰서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간 스탠리가 지금 목표 주가로 주고 있는 루시드의 목표 주가는 $16밖에 되지 않고요. 반면에 모간 스탠리는 지금 리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오버웨이트이 나오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147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종목이 바로 지금 리비안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YTD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38%나 좀 주저앉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루시드는 27% 정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는 리비안과 루시드 중에 어떤 종목을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좀 댓글에 알려주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기사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리테일 인베스터,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이용해서 많은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주식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모든 주식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 4개의 테크 주식에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과연 요 4개의 테크 주식이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좀 관심이 가죠. 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ere is n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나와 있죠. Fear of missing out 많이 들어보셨죠? FOMO, 줄여서 우리가 이제 포모라고 부르잖아요. 원래 이제 포모라는 말은요, 성대한 파티가 있는데 나만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즐거운 시간을 파티에서 보내고 있는데 파티에 못 가는, 그래서 굉장히 안달이 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포모라고 부르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커다란 랠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종목을 나만 갖고 있지 않아서 나만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도 없는데 그냥 사는 것을 포모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포모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뒤에 가면 좀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1월 달에 주가가 떨어진 것을 이용해서 주식을 많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4개의 테크놀로지 주식에 지금 투자 자금이 모이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주식 4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딥바잉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어디로 많이 몰리냐면 일단은 ETF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개별 종목에도 넣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여기 나오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패턴이 다르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게임 스톱으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그 밈 주식에 엄청난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투기성 종목에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메가캡 테크 스톡에 많은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종목이요, 줄여서 탄이라고 나오는데 T는 테슬라고요, A는 애플, 그리고 또 다른 A는 Advanced Micro Devices, 우리가 줄여서 AMD라고 부르죠. 마지막 N은 엔비디아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한 주에 지금 매수한 종목의 투자 자금의 무려 61%가요. 이 4종목에 지금 집중 투여가 됐다. 엄청난 금액이죠. 테슬라, 애플, AMD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좀 자금을 넣고 있는 종목이 이 4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에는 인텔리아, 유전자 가위 기업이죠. 인텔리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제가 오미주에서 크리스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전자 가위처럼 전반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100% 이해하면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종목들은요, 가급적이면 자주 이런 합병 소식이라든지 파트너십이 결성된다는 소식,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임상실험에서 성공했다, 이러한 기사들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인텔리아가 또 하나의 합병 소식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인수합병하게 된 기업의 이름은 리라이트이라고 써 있고요. 어떠한 기업인지 좀 궁금해지죠. 자, 인텔리아 페라피틱스가 이번에 리라이트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됐는데, 이 리라이트 페라피틱스라는 그 기업은요, 바이오텍 기업이다. 뭐 당연히 이제 생명공학 쪽에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새로운 DNA 라이팅을 하는 그런 기술을 진보시키는 데 노력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리아가 이번에 선수금을 주는데요, 45밀리언 정도를 일단 리라이트의 그 주주들한테 증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먼저 선수금을 주는 대신에 나중에 155밀리언이 남아 있는데, 이 155밀리언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리서치의 경과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레귤레터리 그 어프로벌 승인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같이 치료법을 개발할 때인데 치료법이 얼마나 진전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떠한 이종표를 찍을 때마다 조금씩 더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는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라이트라는 기업은 DNA 라이팅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번에 이제 함께 인텔리아와 접목이 된다면 굉장히 좀 자세한, 프레사이스라는 것은 굉장히 정밀한 이런 뜻이거든요. 정밀한 유전자 편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따라서 두 기업이 시너지를 내면서 굉장한 치료법을 만들어낼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전자 관련된 기업들은요, 이렇게 기사가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엄청난 규모의 기업을 인수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잖아요. 자,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나델라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이번에 그 액티비전을 인수하는 이유가 메타버스다라고 확실하게 좀 우리한테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펜딩하고 있는, 펜딩이라는 것은 아직 이제 계약서에 사인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지 않은 인수합병 건이 바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디로 확장할 수 있냐면 메타버스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메타버스는요, 사실 완전히 플래시드 아웃 되지 않았다. 플래시는 그 살이란 뜻이거든요. 따라서 살점이 완전히 붙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메타버스
메타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메타버스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에센셜하게 크리에이팅 게임이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게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커다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나델레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재미있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사람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장소를 가져다 놓고요. 그리고 사물을 가져다 놓는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에 배치된 메타버스라는 세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장소와 사물이 서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과 내가 조만간에 이제 컨퍼런스 룸 안에 앉아서 우리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함께 미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라운딩 오디오를 즐기면서 아주 멋진 환경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미팅을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상환경에 들어가서 미팅을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게임과 부합한다는 거죠. 게임이 내가 나를 대표하는 아바타가 있는 거잖아요. 어쩔 때는 이 아바타가 뭐 총을 든 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술을 하는 뭐 무협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비행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대표하는 아바타인데, 이 아바타를 조종하면서 가상세계에서 게임을 즐기던 것이 결국 메타버스의 접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을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 액티비전이라는 기업은 콜 오브 듀티, 그리고 우리한테 너무 유명한 워크래프트, 뭐 이러한 그 대표적인 게임을 개발해 놓은 굉장히 성공적인 게임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러한 게임 회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 부분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이 게임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컨셉을 활용해서 메타버스의 강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초석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 기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미주 2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오미주님과 힘을 합쳐서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에 대한 투자 가치, 그리고 향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전문가는요, 아니다, 지금 메타 플랫폼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피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영상 중반에 등장하는 두 번째 전문가는요, 의견이 다소 다릅니다. 자, 두 분의 상반된 의견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평가를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토요일 날은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미국 주식 이야기의 박철민 대표님을 만나뵐 차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떠한 종목을, 신선한 종목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실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미존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이 영상도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think you're right, Dom, that a lot of the volatility began as an interest rate concern, and the valuations of these stocks and the cash flows being so far out into the future in the case of some of the high flyers during the pandemic, now all of a sudden making them less attractive to investors. But I think the thing to keep in mind is a lot of the problems with Facebook are very idiosyncratic to Facebook itself and some of their other apps. So one really good example of that is the challenges they face navigating the new iOS privacy stuff. But I think a bigger problem here, and the reason I'm not racing to buy this stock down 25%, is you really have to bet that Mark Zuckerberg can build a brand new business from scratch the way that he once did with Facebook. So he didn't build Instagram, he didn't build WhatsApp, he built Facebook. Can he build another one? Because that's what this metaverse thing really requires. Now, he has the cash flows, he has the foundation to invest a lot of money, but can he catch lightning in a bottle a second time? They're talking about losses for Reality Labs and all of the meta stuff going out 10, maybe even 15 years. So do we want to make that bet that he can do that? Because the core Facebook business right now is not in great shape. It's a huge business,
but they're facing all sorts of challenges. And the growth rate that they're talking about, 3 to 11%, like that's not going to work for the investor base in this stock. So it's a tough situation. I'm not saying I would never buy it. I'm just not a buyer here. I don't know that I want to make that bet that he can do the same thing twice. Very few people, like Steve Jobs did that. Very few people have really been able to do that twice. I mean, Metaverse is like Farmville on steroids, so maybe there is a foundational aspect there. Jenny, Josh brings up a great point. You got to kind of build this thing, but you really can't do it without making the investments. We kind of found out that they lost Meta Platforms $10 billion last year on the Metaverse initiatives. But again, you got to invest something to make some money down the line. But there's also this pivot of Facebook and Meta Platforms overall on its Facebook side of things towards some of the more video-oriented content. That's the Instagram Reels side of the business that puts them very much in a more competitive environment with TikTok and with YouTube, owned by Alphabet, by the way, right? So is how much of this story and the downdraft today is about whether or not those investments and the chips being placed are right for investors at these current price levels? I don't really think it's about that. I think it's about the fact that we've had a lot of companies in the overall stock market that haven't been just priced for perfection, but they've been priced well past perfection. Now, look, Facebook wasn't terribly expensive going into this. You know we own it. I think a week or two ago when I was on, I was saying, yeah, we own this, and it's the only FANG we own because it trades at 23 times, and we think it has high teens to low 20% earnings growth. But I don't think this down 25% move that we've seen in this or Netflix or PayPal, it's not really about the specific message that the company is giving right now. I think it's a broader statement in the market that's saying, like, no, you need to deliver us not just perfection, but you need to deliver us 20 times better than perfection. And I'm saying 20 times just metaphorically, like something way better than we ever hoped for. Josh said that you need to believe that Mark Zuckerberg's going to rebuild this from scratch or start again. I don't think that's true. This is a huge free cash flow company. And where we stand right now is on current earnings of the current businesses. It's trading at about 15 times next year's earnings, 17 times the year after that. We know that the revenues, as they exist today, right, we're not starting over with revenues. As they exist today, revenues should grow in the high teens percentile. I'm not exactly sure what earnings will grow at going forward. It'll clearly be lower than what I was expecting them to be a couple weeks ago. But I don't think it's necessarily a rebuilding story. I think we need to remember user growth that is the core negative. of this business. Okay, I think we need to remember that the core of this business is very, very profitable and very robust. And Josh, like, you can say user growth is negative, but we know that's going to toggle. And we also know that we were in a disproportionately high technology kind of driven time in the pandemic where everybody, right, like everybody was using video games and Netflix and Zoom and Venmo and every digital thing more than they do in real life. So here we are returning to real life. We're all going to concerts instead of playing on Facebook. We're all going on a cruise rather than, I don't know, playing some video game, right? So we're just getting into a more normal life. I don't know if negative user growth sustains forever or not. Probably it doesn't.